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9번째 시간이죠.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게요. 시장의 타이밍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직관보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주가 차트와 함께 각종 경기 지표와 경제 및 시장 통계 수치로 눈을 돌린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이런 차트와 지표들을 추적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나 인내심이 없다. 이들은 결국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소위 투자 전략가들이나 투자 정보지에 글을 쓰는 필자, 신문에서 이름을 인용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지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는 이런 예언자들 모두가 똑같은 자료를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결말을 짓는다는 점이다.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둘 것이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시장의 방향에 대한 예언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조차 시장의 정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가 차트나 지표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기초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의 경험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초로 삼기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신호를 갖고 있다. 이런 신호는 앞서 유효하게 기능했지만 문제는 다음번에는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FRB와 의회가 지난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또 달러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낀다. 하지만 대개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향후 순이익을 예측한 자료를 보면 거의가 외사법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느 기업의 순이익을 예측하면서 지난해와 똑같은 증감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은 이런 예측이 저지르는 오류의 정도는 한 해 연봉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평균적인 주식 애널리스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 외사법으로 성장률을 예측할 경우 단기적인 성장률 변동과 장기적인 트렌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령 여성용 운동화 업체를 투자 대상 기업으로 분석한다고 하자. 만약 당신이 분석하는 기업이 최근 붐을 타고 있는 여성용 마라톤 운동화를 생산하고 지난 2년간 매출이 연 15%씩 성장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5년간 계속해서 그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즉 한두 해 정도는 15%의 성장률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예외적일 정도로 높은 성장률은 그 자체로 하락을 예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유시장 시스템이 개입하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뮤추얼 펀드의 성과가 다음 해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그 펀드의 성격이 시장의 흐름과 잘 맞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향이 마침 그 시기에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펀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트렌드는 앞으로도 3에서 5분기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 시장의 트렌드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한동안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과연 어떤 트렌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이며 언제 그 방향을 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순이익과 배당금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신규 상장 주식 물량, 통화 공급, 투자 심리, 정부 정책, 국제 정세를 비롯한 온갖 요인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미묘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사실 주식시장은 그 영향이 지체되기도 하고 또다시 되돌아오기도 하는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진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한결같이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 부분만 보고서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경제를 분석하는 데 1년에 15분만 쓴다.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려면 우선 경제 전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주식시장은 경제 전반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훌륭한 선행 지표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지만 그것을 반대로 돌려놓아 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단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주식,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업을 맡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최고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신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언제까지든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누구나 시장의 방향을 얘기하고픈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다. 나는 가끔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입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역시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건 자기 자신을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나는 누구든 훌륭한 주식과 뮤추얼 펀드를 찾는 데 시간을 쏟고 장기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말은 매일같이 발표되는 시장 금리의 변동이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시황 따위는 무시하라는 의미다. 물론 주식 시장의 조정 국면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이 늘 100%인 천하태평의 낙관론자는 은퇴한 다음 신형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반면 경제가 직면한 온갖 문제점과 정치적인 위기를 줄줄이 꿰차고 있는 똑똑한 비관론자는 다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아주 멋진 운동화를 생산해 데이트를 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은 2에서 3년, 길면 4년 정도는 뛰어난 실적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경쟁업체들이 더 나은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어 운동화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 전체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어느 한 종목의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적중률이 높다. 따라서 한 번에 한 종목, 한 업종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가 고평가됐는지 여부보다는 어느 종목이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점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한 종목 한 종목씩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만약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을 팔고 그 돈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것이다. 새로운 투자 대상 후보가 나타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정말로 당신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라. 한 번에 한 종목씩 살펴보게 되면 현금은 그저 다음 날로 넘겨지는 금액일 뿐이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해서 9장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0장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